시를 쓰신 건가요? 탄핵 국면에서 탄핵 소추를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심리 분석. 나경원 의원이 자주 쓰는 말들이 부족한 자존감으로 인한 책임 회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심리적, 정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광란의 칼춤을 춘다는 담화가 있은 직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 저는 대통령 담화를 듣자마자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 담화라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담화였는데 차분히 그 의미를 곱씹어보자고요? 왜요? 곱씹을 만한 게 있었나요? 맞아요. 저도 듣자마자 화가 나더라고요. 만약 나경원 의원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저는 곱씹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 곱씹어 보자. 왜요? 우리는 듣자마자 다 알겠던데. 우리는 곱씹고 말고 할 거 없이 뭐 이런 개 같은 말이 다 있어 라고 욕이 나오는 그런 담화 아니었나요?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 본인이 대통령 담화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인 거죠. 국민들은 듣자마자 그 의미를 알겠는데 나경원 의원은 왜 그걸 모를까요? 사실은 의미를 모른다기보다는 의미를 알기는 알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거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이 비판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제는 냉정해지자. 이 말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냉정해지자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는 냉정을 유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냉정해지자라는 건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 글을 올린 날이 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도 더 지난 12월 12일입니다. 아, 이것도 나경원 의원 본인이 냉정을 잃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신속한 판단과 추진력으로 계엄 해제와 탄핵을 위해 똘똘 뭉쳤던 국민과 국회의원들은 전혀 냉정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마치 자기만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이들이 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행동한다는 듯이 말한 거죠. 결국 이 말은 나경원 의원은 불법 계엄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냉정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냉정해지자라는 말이 그다지 좋게 들리질 않네요. 맞습니다. 좋은 말 뒤에 숨었다고 봐야겠죠. 이처럼 나경원 의원의 말과 글에는 냉정해지자, 곱씹어보자, 무거워지자, 신중해지자 이런 말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12월 7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탄핵 소추 표결이 있기 바로 전이죠. 어떤가요? 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소박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요. 맞습니다. 이 글에서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방어 기제뿐 아니라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도 숨어 있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기 내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나요? 어떡하죠? 알 것 같았는데. 이 문장은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글과 말에 담긴 속뜻을 알아채는 게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럼 이 글에서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한다.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가 아니죠.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남들이 이런다는 얘기죠. 자기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경원 의원은 불법 계엄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말조차도 못하는 거고요. 사과는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한다. 맞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칩시다. 신중하게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신중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신중해야 하냐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시기랑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죠? 사과는 시기랑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죠. 가능한 한 빨리 솔직하게 해야 하는 게 사과죠.
신중하게라는 말은 할 말, 안 할 말을 고민하겠다는 것이고 사과의 수위까지 조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 진짜 속 시원히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하면서도 여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의 언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됐건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 시기와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다? 그 말은 지금은 사과를 해도 국민들이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당장 사과하고 하야하고 탄핵돼야 한다고 소리치는 국민들의 목소리 못 들으셨나요? 정작 귀 기울일 여유가 없는 건 바로 나경원 의원 아닌가요? 사과의 시기와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사과를 해야지만 귀 기울일 거라고 말해준 국민이 있었나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민을 들먹이는 거죠? 국민들은 즉시 사과와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원합니다. 진짜로 들을수록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다음 문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구태여 오늘이라면 장황하기보다는 소박했으면 좋겠다. 뭐가 장황하고 뭐가 소박한 거죠? 시를 쓰신 건가요? 탄핵 국면에서 탄핵 소추를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법학을 전공한 나경원 의원 아니었나요? 탄핵 소추를 소박하게 하자?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 나경원 의원은 냉정해지자, 차분해지자와 같이 좋은 말들을 마구마구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하다가 탄핵을 소박하게 하자는 말까지 했는데요. 사실 본인도 왜 탄핵을 소박하게 하자고 했는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말들은 보통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말을 했다기보다는 마구 쏟아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부족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불안, 방어 기제 또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면담 없이 진단을 내리는 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치적 의도와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던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저의 분석처럼 혼란스럽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등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카툰 심리학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특히나 나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담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꼼꼼히 검토해서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심리학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카툰 심리학